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개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안으로는 세도 정치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 백성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 밖으로는 서양과 일본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조선은 세조 정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양과 일본 세력을 막아내려고 노력하였어요. 조선은 서양과 일본의 세력을 어떻게 막아내려 했을까? 조선이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개항이라는 건 항구를 열어서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서양 세력이 조선과 통상하기 위하여 벌인 일들을 벌였는지,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흥선대원군의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때 당시 서양의 여러 나라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고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고종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 사진에 나온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고 세도 정치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였어요. 강력한 왕권으로 다른 조정 대신들이나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흥선대원군은 먼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어요. 부패한 관리, 나쁜 짓을 하는 관리들을 내쫓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골고루 등용했어요. 그리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습니다. 군포라는 건 이쪽에 나오죠. 군대에 가지 않는 대가로 내던 삼배나 무명 같은 세금이었어요. 양반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이제 백성들과 똑같이 군포를 걷어서 나라의 세금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고요. 백성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서원은 선비들이 항문을 닫고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을까요? 자, 서원에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한쪽에 있게 되면 백성들은 그 양반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일도 많아지고 또 시키는 일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부패한 관리들이 그쪽에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이런 개혁 정책은 백성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했죠. 한편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무리하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에게 원망을 듣기도 했어요. 경복궁을 무리하게 다시 지으려고 했거든요. 돈은 없었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조선의 임진왜란 때 조선과 일본의 전쟁으로 불타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세금도 많이 냈어야 했고요. 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건값도 덩달아 올라서 아주 물가가 상승해서 피해를 본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도 했었죠.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바로 선 다음에 수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수교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조선이 통상요구를 거부하자 서양의 여러 나라는 군대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이때 당시에 세계 여러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중이었어요. 프랑스는 조선이 프랑스인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도를 처형한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습니다. 프랑스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는 서학, 천주교도, 서학 기억나나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이라 그랬던 천주교도들을 많이 처형했었어요. 그것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습니다. 전쟁을 벌인 거죠. 그게 바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 때문에 일어난 요란한 사건, 난리였죠. 이것을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프랑스군은 정족산성에서 조선군에게 패하자 외귀장각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은 뒤 물러갔습니다. 자, 전쟁을 해서 안 되니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서적이나 보물들을 약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규장각,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세운 규장각에 있던 많은 서적들이 실제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죠. 자, 이 그림은 병인양요의 모습입니다. 조총과 소총과 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강화도를 침략한 모습입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상선은 장사하는 배입니다. 장사하는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와 평양에서 우리랑 장사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이때 미국 선원들은 통상을 거부하는 조선 관리를, 당연히 관리는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하니까, 야, 우리는 수교할 수 없어요, 통상할 수 없어요 했는데요. 그 관리를 가두고 포를 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미국의 선원들이. 이에 평양 사람들은 미국 상선을 불태워버립니다. 이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기다리고 있었죠. 야, 우리가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 저 조선이 우리 선원들을 죽인 핑계로 조선을 침략하자. 그래서 군함을 보냅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침략하였어요. 이에 어제연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끝까지 맞서 싸웠어요. 조선군이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조선 조정 역시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이건 신미년에 일어난 서양 때문에 일어난 난리, 그래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약 5년에 걸쳐서 5년의 차이로 일어난 두 개의 양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요 때문에 두 차례나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서양의 세력이 침입하면 싸우겠다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세웁니다. 더더욱 나라의 문을 잠궈버린 거죠. 자, 저 서양 놈들, 우리 저 사람들이랑 수교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하려고 그래. 절대 수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척화비를 세워서 그 뜻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척화비의 내용은 이래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친하게 지내는 것이요, 친하게 지내는 것을 주장하는 일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뜻을 새겨 넣었죠. 그러던 중 1875년 이번엔 일본 조선의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 군함 운요호를 보냈습니다. 일본 군함은 강화도 초지진 주변의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하였고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대포를 쏘아 돌아가도록 경고하였어요. 이에 일본 군함은 초지진에 대포를 쏘며 위협하였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하며 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집에 와서 그 앞에 문의 크기를 재고 창문의 크기를 막 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일본이 똑같이 한 거예요. 군함이 갑자기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와서 갑자기 우리나라 해안을 막 측정하고 다닌 거예요. 길이는 얼마, 깊이는 얼마. 당연히 우리나라 군은 대포를 쏴서 경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위협하며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대표가 강화도에 모여 조약을 맺었고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주었던 조약이죠. 약속이란 뜻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것도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 뭔가 이상하죠. 마치
여러분 집의 창문의 개수나 창문의 크기를 옆집 사람이 아무 때나 와서 측량하고 열어볼 수 있도록 허가한다. 말이 안 되죠? 마지막 건 더 심합니다.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쳤는데 그 도둑을 우리 집에 출동한 경찰이 잡는 게 아니고요. 그 도둑이 집에까지 돌아가게 한 다음 그 도둑 편에 있는 경찰이 심판한다. 말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으면 조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조선 관리들은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